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분은 페이지 100쪽이에요. 네, 100페이지고요. 14번째 유닛 문장 삽입이죠. 네, 문장 삽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 삽입은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이 문장 삽입을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어진 문장부터 파악해라 라고 정해놨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단서를 찾으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단서를 찾기랑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 중에서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넘어가자. 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 세 번째는 연결어라고 해놨습니다. 우선 이 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나 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사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부정관사라고 하고요. 더라고 하는 애도 있죠. 이 더라고 하는 친구는 이 정관사로서 어나 언과는 쓰임이 좀 다르죠. 위에 써 있는 어나 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관사이다. 그리고 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이 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관사이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어나 언이 있는지 또는 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단서, 네,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전략을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전략은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예측해보자.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으로서 문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략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성을 보자라고 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네, 첫 문장부터 문장을 쭉 읽어 나가시면 된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답의 확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1번은 여러분들 2016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이고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네, 주어진 문장부터 보시면 I once worked with a group of students in the final year of the senior school who listened out for the slang used in their school.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서 단서를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단서를 몇 개 찾았는지 네, 한번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첫 번째 찾은 단서는요. I once에서 이 once라고 하는 단서, 네, 첫 번째 찾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옆에 있는 어라고 하는 단서를 네, 찾아봤습니다. 일단 once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찾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once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보통 예전에, 뭐 한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사용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 예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뭔가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 예전에 그러니까 너 이해 못하니까 내가 다시 하는 말인데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시를 들고 있는 표현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once라고 하는 once가 사용된 이 문장은 어떤 개념, 이 개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이 개념이 나올 겁니다. 이 문장이 주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서요. A group of students라고 했을 때 자, 어라고 하는 관사가 나와 있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group of student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group of students 요걸 대명사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they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they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타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이 they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뒤에 나타나야 된다. 따라서 they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they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다. 그러면 they라고 하는 대명사 앞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할 것이다. 요걸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Slang is actually quite difficult for linguists to find out about. 네, 슬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일단 형태상으로 접근해 볼게. 자,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 비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걸 A, 뒤에 있는 걸 B라고 했을 때, A is B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게 글 쓴 사람이 비동사를 첫 문장에다 박아놨다. 요 말은요, 이 첫 문장이 주제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선생님은 네, 주제 문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문장이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럼 다시 내용을 접근해 볼게요. 슬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슬랭은 보통 이제 은어나 약어, 이런 것들 이제 슬랭이라고 하죠. 일단, 슬랭이라고 하는 것은요, actually quite difficult. 어렵대요. 된 거네요. 그쵸? 슬랭은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 쓴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끌어들였어요. 바로 linguist라고 하는 거. linguist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어학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조차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슬랭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첫 번째에서 이렇게 주제를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슬랭이라고 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글 쓴 사람은 슬랭이 언어학자들조차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라고 출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첫 번째 문장을 주제 문장이다라고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You will have your local slang that you use in your school or in your town. 일단 거기까지요. 여러분들 지역마다 슬랭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슬랭이냐면, in your school 또는 in your town. 여러분들 동네마다 또 여러분들 학교마다 사용하는 그런 독특한 어떤 지역만의 슬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00% 슬랭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사투리 같은 것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투리 중에 겨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겨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기라고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 겨라고 하는 말이 맞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동네마다 다를 것이다 라고 제시했는데 and there's no way I would ever know about it unless you tell me what it was.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end 앞에 보시면 콤마가 있죠. 이렇게 콤마가 있게 되면 보통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원인, 뒤에 있는 것은 결과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슬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ere's no way,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I would ever know about it. 그 슬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Unless you told me what it was. 즉 다시 말해서 unless라고 하는 것은 if not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what it was, 그 슬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And it, 결국 in your area, 자 여러분들 지역에서 you'll probably have several different kinds of slang.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종합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역마다 각각이 사용하는 슬랭이 존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주제가 제시됐어요. 슬랭은 어렵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슬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다. 네, 요걸 설명하고자 했었죠. 그렇죠?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 slang that kids use in the primary school is likely to be different from what it used in the secondary school.
네,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primary school이라고 했으니까 초등학생 정도가 되겠네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슬랭이 있는데 이 슬랭은요, is likely to be 할 때 be likely to 하면은 보통 가능성을 표현하죠.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슬랭들은요,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from 뭐하고 다르대요? What it used in the secondary school. 자, primary가 초등이다. 그럼 secondary는 예, 중학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슬랭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슬랭은 다를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해 볼게요. 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보통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what it used in the secondary school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from이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관계 대명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와서 슬랭,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슬랭과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슬랭은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If your town has several schools, there are often differences in the kinds of slang heard in each school. 요것도 한번 잘 봅시다. if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if라고 쓰여져 있지만 선생님은 받아들이기에 for example 이라고 받아들입니다. for example. 왜냐면요. if라고 하는 건 가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for example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랭은 학교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if 풀이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마다 지역마다 학교가 여러 개 있을 텐데 there are often differences in the kind of slang heard in each school. 각 학교마다 들려지게 되는 이 슬랭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 이 슬랭의 종류는 다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And there may even be words that are used differently within a single school. 여기에서 굉장히 다른 점이 나타났죠. 네, 끝에 부분에 있었습니다. within a single school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 within a single school이라고 했는데요. 화면이 잠깐 이상했었죠. 자, 다시 볼게요. 저 within a single school이라고 했는데요. 싱글 스쿨 앞에 보시면 어라고 한 관사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아까 학교 간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반면에 지금 여기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 완전히 달라졌네요. 내용이.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한 학교 내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슬랭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계속 보실게요. They found that the slang used by the first year student was very different from their own. they 나왔다.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 읽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위에 보시면 a group of student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우리는 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어라고 하는 관사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they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럼 정답에 감이 오시겠죠? 네, 정답은 5번에다가 체크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어진 문장 볼게요. 자, 나는 예전에 group of students in the final year of senior school. 네,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가 되겠죠. final year니까 고3이 되겠네요. 네, 화면에 또 넘어갔네요. 네, 다시 고3이 되겠죠. 고3 학생들과 함께 일을 했다? 고3 학생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 고3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who listened out for the slang used in their school 했습니다. 일단 점검해볼 형태가 이제 콤마 나고 후 나오는 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 이쯤은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이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 아까 대명사 they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3학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 3학년 학생들에게 자, 3학년 학생들은 listened out, 들었습니다. for the slang used in their school. 자기네 학교에 사용되는 슬랭을 들어본 적이 있더라.
그래서 they found 듣고 나니까 그들은 알게 되었대요. 뭐를 the slang used by the first year student was very different from their own. 자신들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 요거를 밝혀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자면 슬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 슬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 자 학교 간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 자체에서도 학년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